이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에 이어서 위례까지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요즘 들어 1심에서 무죄가 나지만 상급심 판단조차 받지 않겠다는 이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이 닮은 꼴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이 이제 무죄로 결론이 나면서 향후 이재명 대통령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사실 비슷한 구조로 뭐 그 실제적인 관계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사실 뭐 결과야 뭐 어떻게 나올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인정에 대해 다르겠죠.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항소 포기가 계속 잦고 이러는 게 그동안 민주당이 그 10여 년 넘게 동안 거쳤던 그 검찰 악마화, 검찰 개혁 사실 그게 너무 이제 국민의 전체 형사사법에 좋지 않은 게 이 기본적으로 검찰은 기본적으로 소추기관입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뭐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표현. 그게 저는 상당히 프레이밍이고 상당히 잘못된 표현을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생각이 각각 다르잖아요. 네. 물론 고도의 법률 전문가가 어느 정도 판단해서 정말 누가 봐도 안 되는 것. 이라면은 사실 불기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은 기본적으로 그걸 기소를 하라고 역할을 맡겨놓은 건데, 그러니까 무죄가 당연히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죄가 나오면 곧바로 무리한 기소라고 하면은 그 검찰의 역할 자체를 부정해버린 거거든요.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서 지금 검찰하면 엄청난 거대 악으로 보는데 뭐 제 동기 선후배들 다 보면은 뭐 검사 됐을 때 그 마이너스 대출 그거 뭐 계속 아직도 못 갚아가지고서 직을 간두지 못해. 뭐 나오면은 떼돈 번다 하지만 요즘 그렇지도 않아요. 검찰 정관들 워낙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애들 뭐 키우는데 하고 뭐 그냥 뭐 유학이라도 한번 이제 일정수 다니면 유학 가게 되는데 그 유학 하나 바라보면서 하다가 그러고 이제도 직장 없어진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인데 그 거대 정권과 그 거대 여당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서 항소 포기를 하라고 하면은 누가 어떠한 자신감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지금 법리 검토 결과 및 뭐 항소 인용 가능성 고려해서 항소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는데 애초에 법리 검토는 기소 단계에서 이미 한 거예요. 예.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예. 그 그러니까 무죄가 추정되니까 법원에서 또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의심은 되지만 결국은 그 무죄 추정의 벽을 넘지 못해서 무죄를 때린다.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이 사실관계를 100% 모르니까 그 겸손의 표현으로 결국 무죄라는 게 나오는 것이지 실체 진실이 무조건 무죄이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사건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서 이게 뭐 다시 돌아와서 뭐 이재명 대통령 재판 결과에 그 사실관계 자체가 영향을 준다 그런 건 아닌데 정부와 거대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런 큰 압박을 하고 검찰이 강하게 이렇게 뭐 항소를 하거나 뭐 공소유지에 있어서 자신감을 못 보이면은 법원도 자기네가 1심이 사실 최종심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자신감 있게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보겠습니까? 사실 무죄를 했을 때는 욕은 먹어도 신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 중에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중에서 이 위례 사건 관련 혐의가 있잖아요. 네. 이거 역시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사실 제가 뭐 그 구체적 그 기록 뭐 언론을 통해 본 거니까. 근데 언론을 통해 봤을 땐 제 생각은 좀 오염돼서 이거 당연히 유죄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뭐 법원이 판결을 뭐 또 무죄로 한 게 있으니까 영향을 주겠죠. 그 정도로 네.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이 결과를 굉장히 잘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 포기 사실이 알려진 뒤에 SNS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거짓 증거까지 냈다라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는데요.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이렇게 재판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요즘 들어서 이 대통령께서 이 발언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발언을 SNS 지금 정치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비판의 시각이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떤 뭐 정책에 관한 것들 자신의 의견을 그냥 가감없이 지금 SNS에 올리는데 이게 소통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말
사법 절차에 대한 어떤 압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통령의 말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무게를 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의 말은 예전에는 국가 기록물로 법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떤 수정이나 이런 것도 하면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런 지금 뭐 사법부의 어떤 압박의 발언도 SNS로 하시고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는 당사자라면 더 말을 아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그 항소 포기가 결국은 이제 이재명 정부 민주당 뭐 좌파 뭐 이런 세력들이 결국은 검찰청 해체를 시키려는 그 내심의 목적이 저는 이런 거 하려고 했다고 봐요. 지금 검찰은 어떤 상황이냐면 보안 수사건이 만약에 자기들이 이제 확보를 못하면 네. 사실상 경찰이 대법원 역할을 하게 돼요. 경찰이 무죄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보안 수사건이 있어야 그게 검찰로 올라가고 검찰이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수사하라고 할 수 있고 검찰이 그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뭐 인권 침해라든지 부실 수사라든지 또 어떤 불법 행위라든지 이런 걸 알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권리 보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보안 수사건이 지금 민주당 없애자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사들이 대다수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일부 뭐 정치 검사들 뭐 박은정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한쪽에 줄 서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이런 극히 일부 검사들 빼고는 대다수는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이런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 보안 수사건이 너무나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폐지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안 수사건을 지금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세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게 나갔다가 보안 수사권과 자기들이 무슨 권력을 갖고 싶다는 둘째 문제고 국민들이 받을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안 수사권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세게 나가지를 못하고 또 이제 위에서 압박도 있을 수 있겠죠.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궁극적으로는 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자기들 누가 봐도 명백히 저지른 죄를 이런 식으로 무죄를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격으로 오히려 검찰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죄를 저질러도 앞으로는 이게 거학척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경찰이 거학척결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결국은 베네수엘라꼴 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습니까? 부정부패로 망한 거예요. 이제는 이 부정부패, 거학들의 부정부패를 그나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정의 구현을 해왔는데 이제는 어렵게 돼요. 경찰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망할 수도 있어요. 저는 망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거학의 부정부패를 어떻게 제어하지를 못하고 단죄를 못 내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사법 시스템으로 간다면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엄청난 피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찰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이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기소에 민낯이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였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가 인정한 거다라고 지적하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검찰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까도 대충 취지를 말씀드렸지만은 검찰의 기소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표적 기소라고 하는데 사실 기소는 애초에 어느 정도 표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사건이 인지가 되고 어느 정도 특정이 됐을 때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물론 수사기관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대로는 증거의 결대로 가서 나오는 증거의 결대로 간 다음에 종합적으로 파악이 됐을 때 이제 판단을 하는 게 맞는데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그려놓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뭐 잘못된 거는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게 또 수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변호인 제도도 적극적으로 하고 하는 게 그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법원이 그 객관적인 모든 걸 판단해 가서 해서 무죄가 나오면은 그걸로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 사법 시스템에 의존해야 될 거를 여론의 힘을 얻고 이러면은 사실 그 뭐 인민재판하고 막 그러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쳐내겠다.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당연히 문제가 있죠. 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전 정부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는 검찰이 항소를 하고 현 정권에만 항소 포기를 한다. 이런 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검찰의 기준이 이게 법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민주당은 늘 불리하면 검찰을 공격한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면 또 그 판단을 정치의 어떤 선전 도구로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태도야말로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법부의 모든 이런 것도 무너뜨리게 되고 결국엔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 우리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행위의 시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